자, 프리미어리그는 강행하는 쪽으로 네. 생각해보면 지난해도 국가적으로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벤트를 멈췄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잠깐 멈췄던 거지, 아마 구단들은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멈추는 거에 대해서 제각각 생각이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복불복 게임이야. 안 걸리면 운빨 좋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확진자 확 나오면 그 팀 이제 그 타이밍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고. 이번에 뭐 리버풀이 T5 빠지고 네. 갑작스럽게 중원이 완전 새롭게 바뀐 게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겠죠. 첼시는 지금 계속 어려움을 첼시 겪고 진짜 있고. 힘들어 보여요. 그것도 있어요. 일단 그 영국이 코로나를 어떤 그 지금 대하는 방식에 우리나라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기를 딜레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 기준은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자들도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좀 다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명의 교체 투입될 수 있는 3명까지 총 14명의 인원이 그래도 1군 선수로 가정이 되면 그렇지. 경기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훈련장이 폐쇄가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러면 또 경기를 미룰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각 팀의 스쿼드의 두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뎁스에 따라서 앞으로 한 1, 2월 정도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그 타이밍에 일정이 이 팀한테 영향을 끼칠 텐데, 뎁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경기력이 오락가락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팀의 현재 뎁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별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될 때는 경기가 없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 있어요. 그때부터 있고, 그때부터 죽음의 일정 시작입니다. 박싱데이가 이제 있거든요. 연말까지 말도 안 되게 그냥 경기가 내리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장지현 의원님한테 들었던 건데, 현지에서 박싱데이라고 하는 거 뻑싱데이라고 하죠. 뻑싱데이. 그래서 아마 지현이 형 뻑싱데이라고 네, 그럴 맞아요. 그게 맞는 발음이라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뻑싱데이. 아무튼 이 뻑싱데이, 그게 보면은 저는 그 뻑싱데이 기간 동안에 일정 때문에서라도 선수들 뎁스가 지금 그냥 코로나 고려 안 해도 일단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뎁스가 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팀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는 좀 풍족한지 이런 건 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까보죠. 여기 뎁스 되게 두꺼운 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되는 팀이 생각보다 뭐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맨체스터 시티고요. 맨시티죠. 또 반대의 경우에 뭐 여기는 좀 있네? 이런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맨시티를 지금 이렇게 뎁스를 쭉 보면요, 풀백 쪽은 제가 볼 때 불안해요. 풀백은 약해요. 네,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뎁스라는 게 그냥 사람 채우는 양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선수가 그래도 1군 수준으로 뛸 수 있느냐에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칸셀로가 양쪽 다 봐야 되고 그래, 잘못하면. 요즘 워커가 멘탈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인분이 이제 실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워커가 어쩌면 뛸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칸셀로는 계속 오른쪽을 뛰어야 되고, 왼쪽은 그럼 계속 진첸코의 몫이에요. 그리고 진첸코가 못 나온다고 본다면 라포르테나 아케가 이제 왼쪽 풀백에 이른바 땜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땜질이야 이거. 이게 땜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풀백의 전문 숫자가 그냥 3명뿐이고 여기에 워커의 최근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박싱데이 기간을 앞두고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최전방은 어떻게든 풍족한 이선을 바탕으로 가짜 9번을 쓰면서 펩 가르디올라가 돌렸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유일한 톱은 제수스고, 리암 델랍은 부상 중, 페란 토레스는 마음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좀 떠나 있는 것도 같아요. 지금 뭐 페란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옵션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처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얘기했던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도 이적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페란이 나간다고 봤을 때 전방 쪽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페란 토레스는 지금 부상 중이라 박싱데이 기간에는 아예 쓰지로 못할 뿐더러 후반기까지 넓혀서 보더라도 페란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한 톱이 제수스밖에 없다는 부분, 리암 델랍은 부상 여파나 나이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톱 자리는 후반기 때 언제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결국에 또 미드필더들로 외를 또 땜질하면서 퍼스트 나인을 써야 되는, 이게 워낙에 땜질을 잘 하는 감독이고 선수들이니까 이게 버티는 거지. 그렇죠. 어지간한 팀들은 이 정도면 어려웠을지도 몰라.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풀백과 톱, 그리고 또 하나는 3선. 이게 결국에 로드리는 붙박이 주전입니다. 근데 로드리가 최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존나 잘해졌어요. 원래도 좋았던 선수인데 더 발전했어. 근데 항상 1, 2월 때쯤 가서 이 선수가 퍼지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단 말이야. 지난 시즌도 3월 이후부터 퍼졌죠. 그래.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어떤 선수가 이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대체해 줄 수 있는
페르난지뉴, 페노인이 나랑 네. 동갑이에요. 작년보다 올해는 확실히 더 떨어진 게 보여요. 이게 확실히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네. 든단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여기도 사실 두텁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르난지뉴의 어떤 상황이 지난 시즌만큼 든든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음. 봤을 때 삼선 뎁스도 맨시티한테 변수가 있습니다. 풀백, 삼선, 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야기 드린 방금 포지션이 조금 취약할 수 있겠는데라고 말씀드린 포지션 위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맨유는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 저는 오른쪽 풀백은 믿을 만한 선수가 아직은 부족하다. 비사카는 뭐 지금 또 벌금 받고 네, 그 운전과 왜 그러냐.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좀 아쉬운 게 있고. 달로도 뭐 요즘은 잘 뛰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모르죠. 그래.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달로와 완비사카 분명 믿을 만한 선수가 아직 없는 부분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변수고요. 풀백 문제예요. 저는 호일딩이랑 중앙 미드필더를 구분 지어놨습니다. 오케이. 네,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건 지금 맨유한테 전술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그렇지. 데 있어서 매우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물론 랄프랑닉 감독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쓰면서도 중원을 꾸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뎁스를 보기 위한 네. 거니까 좀 구분을 해서 수미 그냥 마티치 혼자 있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 변수가 매우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맥토미니를 우리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하나야. 딱 한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변수가 그죠. 있고 중미도 역시 변수가 있죠. 프레드는 뭐 점점 살아날 수 프레드. 있겠다 싶지만 맥토미니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 또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불안한 거야. 이 선수가 과연 꾸준하게 지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원하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약간 물음표죠. 그렇죠. 공격수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나갈 선수를 추려야죠. 그치. 뭐 마샬이나 마샬, 뭐 마샬 이런 선수들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빼면은 저는 오른쪽 풀백이랑 수미, 중미. 그 수미 중미는 이제 랑닉 체제에서 그냥 하나로 묶는다면 예. 중미와 풀백 자리가 역시 박싱데이 기간 혹은 후반기 동안에도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차후에 저희가 또 콘텐츠를 뽑겠죠. 겨울 이적 시장에 어디를 보강해야 될 것인가랑 네.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딱 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이 부분이 좀 불안하고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네. 리버풀도 이렇게 쭉 보시면 센터백은 참 많은데 네서니의 필립스는 이제 출전 시간을 얻고자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발이 느리다는 거 빼고 빌드업도 점점 좋아졌고 이 헤더랑 수비할 때 시야가 되게 좋아서 선수를 웬만하면 안 놓치더라고요. 원하는 팀들이 좀 있더만 프랑크푸르트 네. 얘기 나오고 뉴캐슬도 나오고 웨스트햄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선수는 약간 내려가면 네. 굉장히 수비 에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저는 진짜 약간 타코스키 같이 그렇지. 번니에서 확실하게 해주고 맞아. 있잖아요. 그런 선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팀에 가면 본인의 장점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 보내면 부메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필립스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뎁스를 보면 역시 수미는 파비뉴가 유일합니다. 예. 이 자리를 모튼 선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모튼도 추가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모튼 아직은 1군감이라 보기 힘들죠. 02년생이야. 네. 너무 어려요. 모튼은 이제 막 명단에 막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1군감이라고 아예 간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약하네. 유일수미 파비뉴. 근데 네. 파비뉴는 지금 코로나의 어떤 고생도 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박싱데이 기간에는 훨씬 더 부담이 클 뿐더러 네. 후반기까지 넓혀봐도 여기는 부담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윙포워드인데 마네, 살라, 미나미노뿐입니다. 뭐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조타를 뭐 측면에 네. 세울 수도 있고 챔버를 유사시에 거기 세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부상 복귀를 후반기 때 한다면 하비 엘리엇이 원래 주 포지션은 중미가 아니고 오른쪽 윙포워드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 또 미드필더 쪽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드 뎁스를 보면 엘리엇도 그냥 미드필더라고 본다고 네. 쳤을 때 그러면 마네, 살라가 1월에 네이션스컵으로 나가고 그럼 여긴 취약 지점입니다. 완전한 진짜. 취약 지점이에요. 네. 미나미노는 어딘가 한 자리는 선발이란 뜻이에요. 고생이죠. 그렇지. 네. 미나미노를 선발로 믿기에는 좀 아쉬움이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수미, 윙포워드 딱 그 시즌 개막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뎁스의 부분이 여기서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역시 박싱데이나 후반기 때 변수가 있는 리버풀이고요. 자, 지금까지만 봐도 생각보다 우리가 스쿼드가 흔히 두텁다고 이야기하는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취약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렇죠. 네. 은근 맨시티가 뎁스가 우리가 아는 만큼 막 두텁다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 뎁스 얘기할 때 아무래도 공격 라인 쪽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다고 봐. 이미지라는 그렇죠. 것이. 근데 네. 거기가 미드필더가 여기 좋은 선수들이 풍부하고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거기 많잖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맨시티가 그동안은 주전 비주전의 경기력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그치. 다행히 요즘 그나마 많이 마레지랑 올라왔죠. 그래도. 올라와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이 둘이 차이가 많이 컸었습니다. 다음 팀은 첼시인데 자 여기도 이제 그런 팀입니다. 네, 첼시도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어려워요. 일단 저는 오른쪽 윙백과 왼쪽 윙백 둘 다 지금 이대로만 그냥 버틴다면 괜찮겠지만 칠렐이 부상을 당한 뒤부터 좌우 모두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칠렐은 뭐 좀씩 뭐 트레이닝하고 뭐 네.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제 핏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죠. 다행인 게 완전 파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중에 복귀할 수 있다는 예. 얘기는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알론소에게만 왼쪽을 맡기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고 예. 오른쪽의 경우도 리스 제임스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스필리쿠에타가 확실히 지치거나 몸이 좀 느려진 부분이 분명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윙백 자리는 당장 복싱데이 기간에는 역시 왼쪽 윙백은 비상등, 오른쪽은 괜찮으나 후반기까지 넓혀봤을 때 리스 제임스도 지치거나 그렇지. 아스필리쿠에타에게 부담이 더 많이 드리워질 시에는 오른쪽 윙백 자리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알론소는 지금 대놓고 타 상대 팀들이 네. 공략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울버햄튼도 그쪽으로 계속 공략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네. 약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딱 봤을 네. 때 옛날에 그 지붕 뚜루크 하이킥에서 이순재 아이씨랑 이순재 할아버지죠. 이제 네, 이순재 그쵸, 할아버지랑 주얼리정 주얼리정. 정보석이 그걸 합니다. 족구를 내요. 근데 상대 팀이 계속 구멍이다 이러면서 거기만 봐. 네. 이순재 할아버지 쪽을 여기 구멍이야. 딱 그거 조심해야 보이는 돼요. 거예요. 딱 봐도 알론소 보면 여기 속도로 파면 되겠다. 그래, 그럼 계속 열리니까. 그게 보이겠죠. 그래서 윙백 자리 변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캉테, 조르지뉴, 코바치치, 치크, 사울. 여기 조르지뉴 제외하고 일단 부상 빈도가 많고요. 부상 빈도 이제 캉테랑 코바치치 지금만큼의 부상 빈도와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미는 상시 첼시한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울 리게즈는 없다고 봐야 되고. 지난 경기에서 조금 정상적인 패스를 했다 뿐이지 이건 마치 그겁니다.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전력 업이 아니야. 네, 조노비 미켈의 전진 패스 빈도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우려스럽고 저 로프터치크도 지금 폼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중미는 이미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2선 숫자는 많으나 마운트를 제외하면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최전방 루카쿠 베르너 득점력이 둘 다 너무 안 좋아요. 네. 이 여기는 공격진 자체로 지금 변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춰야 되고 뭐 이게 약간 세컨 옵션인 것 같긴 한데 페란이 일반데 안 되면 지에우도 지금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우도 제가 볼 때 프리미어리그는 안 맞는 안 맞는 것 강해서 같아. 지금 보면은 첼시도 센터백 쪽 제외하고는 물론 센터백도 지금 부상 때문에 사실 그렇지. 또 약간 변수는 있지만 부상 상황을 다 빼놓고 본다고 쳤을 때도 윙백, 중미, 공격수 이쪽은 좀 변수가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스쿼드 문제가 분명 있었던 첼시인데 투엘 감독의 전술이 그만큼 약점을 많이 가려놨던 거야. 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부상 겹치니까 이게 또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만약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 첼시는 이 포지션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네. 있습니다. 다음 팀 아스날인데 저는 아스날은 스쿼드의 숫자 자체는 분명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왼쪽 풀백에 콜라스나치아 같은 선수들이 있다는 거. 이런 애들 이제 버려야 될 네, 친구들. 나중에 이제 정리해야 될 자원들만 네. 잘 추리면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역시 복싱데이 기간 동안 좀 변수가 발생될 부분은 토미야스가 니즈전에 약간 근육이 다리 앞, 가볍게 올라온 것 같아요. 쥐난 정도면 다행이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도 음. 그렇게 막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보면 왼쪽은 그래도 눈으로 땜빵을 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토미야스가 빠지면 오른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드릭은 거기서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체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드릭 들어오고 리즈전 막판은 약간 불안했죠. 네. 그런 것처럼 오른쪽은 일단 그냥 변수가 있다. 토미야스를 믿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삼선도 역시 자카파티에게 은근 실수가 나오는 부분과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복싱데이 기간 동안 그 로테이션을 돌린다 쳤을 때 에이넨이 로콘가 뭐 굳이 따지면 여기 나일스까지만 좀 추가가 되는데 나일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엘레니보다는 나일스가 나은 부분도 있는데 뭐 거기서 독인 객이냐. 근데 그럼요. 로콩가는 지금 그 코로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른쪽 풀백과 삼선이 역시 변수가 많은 것 같고 공격수는 다행히 요즘 라카제트가 또 최전방 기용이 돼서 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어봐야 되겠고 가보면은 당장 쓸 수 네. 없는 자원이고 윙포워드 쪽은 페페가 너무 올 시즌 폼이 안 좋으나 네. 마르티넬리 정말 많이 올라오고 살아났고요. 있죠. 그리고 여기 사카, 스미스로우까지 호흡이 좋기 때문에 역시 아스날의 변수는 오른쪽 풀백과 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사실 이제 아스날은 전체적으로 아직 스쿼드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근데 생각보다 스쿼드가 되게 얇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그거야. 떨어지는 선수들이 보이니까 어우 여기 스쿼드가 얇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숫자 자체는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 자체로 버틸 수는 있다. 네, 근데 오른쪽과 수미는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네. 얘기는 하고 싶고 다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일단 언제나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센터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치. 부분 때문에 센터백의 숫자와 별개로 일단 좀 경계를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조금 불안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은 이 세센용이 생각보다 지금 네. 잘해주고 있고 뒤에 BD33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버틸 수 있는데 우측은 다빈손 산체스랑 어우러져서 로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어티는 못 쓰는 선수. 못 쓰는 선수라고 예. 봤을 때 오른쪽이 왼쪽보단 좀 더 변수가 있어 보인다. 아. 이 생각이 들고 홀딩 자리 여기도 수미랑 중미 자리를 그냥 구분시켜 놨어요. 근데 토트넘의 스쿼드는 분명 다가오는 이적 시장 때 콘테 감독 입맛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삼선 미드필더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봤을 때 호이베르가 원래 수미가 아닌 중미라는 중미를 점을 봐야죠. 고려하면 올리버 스킥과 윙크스뿐이거든요. 네. 이거는 불안하죠. 윙크스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한들 그 좋은 모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야 똥이었다가 0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와 윙크스가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전력 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참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 뎁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 포지션상으로는 좀 달리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원에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스타일에 이번에도 하드워커 기질을 보여준 알리가 만약에 조금 더 살아나 준다면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다행히 복싱대회 기간 동안 중미 공미 쪽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맞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은돈벨레, 알리, 호이베리가 뛸 수는 있으니까 네. 그 생각이 들고 센터포워드 자리도 항상 케인 이외의 백업이 없다는 없죠? 부분 때문에 네. 센터포워드도 언제나 여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뎁스라고 봐야죠. 케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몇몇 것도- 시즌을 쭉 본다면 그런 것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네.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복싱데이 기간 그리고 후반기 동안 사실 스쿼드는 앞으로 더 많이 보강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보강이 다 필요한 건 맞는데 굳이 이제 올 시즌 중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윙백과 센터백, 수미 그리고 센터포워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컵은 이제 3, 4라운드 동안에는 그 재경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교체에 좀 5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냐? 나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진짜 감독들의 어떤 여유나 경기 운영이 챔스하고 UEFA 대회하고 리그하고 너무 달라요. 잉글랜드 이쪽에서는 나는 그거는 네.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봐. 이게 그러니까 아닌 결국에는 것도 있어요. 20개 클럽의 어떤 그게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중하위권 클럽들도 생각해봐야 돼. 선수들의 어떤 안전 보안을 그럼. 체력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슈퍼리그 때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어쨌든 상위권 클럽들이 이 벌어오는 돈의 중개권 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위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나는 좀 풀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거 위주로 저희가 이러다 보면 또 겨울 이적 시장과 맞닿은 얘기들을 할 때가 오겠죠.